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슬아슬하게 46,0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반납을 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반등을 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황소와 곰의 세력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슈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다행인 것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창시자인 존 볼린저를 포함한 여러 분석가들, 매체들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폭락은 엘살바도르 이슈가 결정적이었지만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부채질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한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여전히 잔불 정리가 안 되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는데 SEC가 한몫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코인베이스 CEO를 향해서 몇 마디 한 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너도 당해보니까 알 거다. 그러니까 XRP 재상장에서 우리 연합군으로 함께 싸우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거 SEC와 싸워서 이긴 전력을 가진 마크 큐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당하고 있지만 말고 공격을 하라는 것인데, 코인베이스가 작정하고 XRP를 재상장하고 연합군의 모습으로 SEC에 대항하는 그런 그림도 꽤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연합군이 형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확인한 뒤에 강한 반등 모멘텀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46,000달러를 간당간당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곧장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아직은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루 전보다 소폭 하락한 40%를 기록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2포인트 추가 하락하면서 45를 기록하며 중립 상태가 공포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의 10% 넘는 폭락 속에서 투자자들의 투심 역시 상대적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매수세를 통해서 8월 6일 발생한 42,000달러 수준의 브레이크아웃 레벨은 방어가 되긴 했지만 매도 세력이 5만 달러 저항 지대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의 RSI 지수가 지난달 도달했던 과매수 레벨에서 후퇴하면서 상방향 움직임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가중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전문가들 또 매체들은 낙관적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는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상위, 하위 밴드 모두 터치했다. 이는 마치 에픽, 서사시와 같다. 지금 비트코인은 상위 밴드를 목표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비트코인 5만 달러 수준 회복을 정확하게 예측한 트레이더가 비트코인 가격 회복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리스트 역시 급격히 발생한 변동성으로 가격이 조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조심스럽지만 43,000달러가 비트코인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을 이른바 가짜 하락, 페이크 딥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연말 1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제프로토콜 공동 창업자인 닉 스파노스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는 이번 폭락을 페이크 딥으로 규정하면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공식 통화 채택 첫날 시장은 다소 혼란을 겪었지만 현재 모든 것이 새로운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은 이번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도입을 제로 투 원으로 변화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분석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건은 다우존스와의 인터뷰에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변화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2020년 존 폴 튜더 존스가 자산의 2%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서 그것이 변곡점이 돼 다른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시작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기업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샀고 여러 상장사들이 뒤이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제로투원의 변곡점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뒤따르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당일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 채택으로 국가들 사이에 비트코인 획득 경쟁 압력이 생겼다. 비트코인은 조기 수용자에게 커다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어서 늦은 국가들은 행동을 망설이다가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CIA와 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인데 2013년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 문서를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고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SEC가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규제 칼을 들이밀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SEC가 자사에서 출시 준비 중인 코인베이스 랜드에 대해서 웰스 노티스를 발부했다. 회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SEC와 협력해 왔지만 SEC는 최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발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불법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부하는 일종의 사전 통지서입니다. 통상 SEC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내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준까지 결정한 상태에서 웰스 노티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랜드 서비스는 USDC 등 암호화폐 예치자를 대상으로 연 4%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상품 같은 겁니다. 이번에도 SEC는 이걸 증권으로 바라보고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당장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소환 기록과 직원들의 증언 제공 등 SEC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협조했다. 어떻게 랜딩이 증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로부터 한 방 먹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SEC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충고의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 폐지하면서 외면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처지에 빠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멘트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링하우스는 SEC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한다 이런 제목의 리플사 내부 자료를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은 지속되어 왔다. 나는 지난해 12월 SEC와 3년 동안 XRP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래도 명확해진 것이 없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어쩌다 보니 동병상련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 갈링하우스는 주인공이 혈혈단신으로 빌런에 맞서서 싸우는 영화 다이아드의 한 장면을 공유하면서 나름의 위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XRP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대를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XRP를 재상장하라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코인베이스가 연합군 형성의 차원에서 XRP 재상장 선택을 할 경우에 꽤나 재미있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칭 도치파더이자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바는 코인베이스가 공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언급하며 이것은 소송을 통한 규제다. SEC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고 실수를 두려워한다.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3년 한 차례 SEC와 소송을 벌이면서 승소한 적이 있는 나름의 경력자로서 훈수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연 크립토 셀럽들의 조언 또는 훈수를 코인베이스 CEO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래저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을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수용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정당화한다.
25세 미만 대다수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상당수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은 돈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자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에이다 관련 이슈 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더니 가끔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카르다노 창시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주기별 자동 투자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가 아닌 은행에 정기 예금을 붓듯이 돈이 정기적으로 자동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로빈후드 측은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투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며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권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늘상 큰 변동성에 기대서 저점 잡기에 스트레스가 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락장이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겨내면 리스크 보상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게 조금은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